7년 전 이맘때는 늘 비가 왔다. 강대호 회장은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느릿하게 움직이는 와이퍼를 응시했다. 그는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냉정한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죄책감에 짓눌린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단 하나의 유일한 아들, 강지훈을 잃은 지 정확히 5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룹 전체가 회장의 침묵에 짓눌려 조용히 숨죽이는 그런 하루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고독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떠난 방식,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은 강대호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 후계자의 길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겠다며 떠난 아들의 고집이 그를 늘 괴롭혔다. 비가 갠 직후의 묘지는 축축하고 차가운 흙냄새로 가득했다.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은 회장의 걸음걸이에 맞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묵묵히 그를 따랐다. 강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묘비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강지훈의 묘비 앞에 낯선 인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었다. 그의 허락 없이 감히 누가 이 신성한 장소에 발을 들였단 말인가. 한 여인이 검소한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은 가늘었지만 왠지 모를 굳건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3명의 작은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갓 4-5살쯤 되었을까. 똑같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한 명은 분홍색 장난감 자동차를, 다른 아이들은 작은 삽과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묘지의 정막을 깨뜨렸다. 강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이러한 광경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무례였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그보다 먼저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의 귓가에 닿았다. 여인은 무덤을 어루만지며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지만 원망보다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고독한 목소리였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떠난 지 꼭 5년째 되는 날이에요.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당신을 많이 닮았죠. 특히 저 둘은. 여인은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대호는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여보라니, 남편이라니,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무슨 망발을 하는 것인가? 그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위협적인 기세로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여인과 아이들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여인은 그제야 강대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단호했다. 강대호는 그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으나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이 여인이 감히 자신의 아들 무덤 앞에서, 이봐요. 강대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여기는 우리 아들 무덤이야. 당신은 누구고 이 아이들은 또 누구지? 당장 여기서 나가. 이 장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인은 옷소매로 눈물을 대충 닦아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대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저항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태도가 강대호를 더욱 자극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곳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제 아이들의 아버지의 무덤입니다. 제가 왜 여기를 떠나야 하죠? 여기가 바로 제 남편의 영원한 안식처인데. 무세운 헛소리야, 강대호가 소리쳤다. 비서가 놀라 달려왔지만 회장은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다. 내 아들 이름은 강지훈이야. 당신이 착각한 거야.
당장 나가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묘비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손가락은 매끄러운 화강암 표면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그리고는 비석의 아주 작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을 가리켰다. 저희 남편의 진짜 이름은 강지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 김민준은 제 남편입니다. 강대호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강지훈이라는 큼직한 이름 아래 아주 작고 흐릿한 글씨로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마치 세상에 숨겨진 비밀 같은 흔적이었다. 그 충격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김민준, 그가 그 이름을 사용했다니. 그 이름은 강지훈이 재벌 후계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와 아들, 그리고 비서실장 뿐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강대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힘을 잃었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났다. 그는 이 여인과 아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삶의 증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민준 씨는 제 남편이자 이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은 김민준의 성을 따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당신의.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맺었다. 당신의 손주들입니다. 강대호는 휘청거렸다. 3명의 생명, 똑같이 생긴 3 아이들이 그의 핏줄이라니. 지우는 그에게 후계자를 거부당한 벌을 내린 것인가? 아니면 외로운 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긴 것인가? 3 아이들은 아버지가 아닌 낯선 할아버지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어머니의 치마폭 뒤로 숨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강지훈의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단호하고 순수한. 강대호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5년 동안 그는 아들이 그를 미워하고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숨겨진 삶 속에서 사랑하고 가족을 만들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놓친 아들의 삶, 아들이 갈망했던 자유. 그것이 지금 3 아이와 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들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고집과 오만함 때문이었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다가섰다. 그는 여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일단 회장님을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일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고 해결하겠습니다. 여인 이수아는 굳건한 눈빛으로 강대호를 바라보았다. 저희는 김민준 씨의 가족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찾아오십시오. 하지만 저희는 회장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수아는 3 아이의 손을 잡고 묘지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강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아들의 그림자가 그녀와 아이들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강대호 회장은 단 한 번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권위와 부는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그는 아들의 숨겨진 삶과 그 유산, 3 손주들의 존재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이수아와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놓친 아들의 5년 세월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수아는 어떻게 김민준을 만났는가? 그들은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리고 3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모든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 질문들의 해답은 오직 이수아만이 알고 있었다. 강대호는
이수아가 강씨 가문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새 아이들은 반드시 강씨 가문의 핏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의무이자 그가 가진 유일한 구원일지도 모른다. 그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는 이수아가 거부하더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곁에 두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와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강대호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응시했다. 마치 그 빗물이 그의 고독과 후회를 씻어내 줄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고통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수아와 새 아이들이 가져올 폭풍우를 예감하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강대호 회장의 조사는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비서실장 최 실장은 베테랑답게 단 하루 만에 이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강 회장의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철의 표지에 적힌 김민준의 그녀라는 부제는 강 회장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이수아, 32살의 평범한 싱글맘.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지만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다. 현재는 집 근처의 작은 아동복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녀의 배경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강대호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재벌가의 그림자조차 닿지 않는 삶. 부와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고단한 일상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삶에는 화려함 대신 끈질긴 생명력이 있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겪었을 고난과 역경이 서류의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서류에 찍힌 대출 기록과 저축액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 아들이 남긴 아이들인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는 테이블을 3개 내리쳤다. 분노는 이수아가 아닌 자신의 무능함과 아들의 삶에 무관심했던 과거의 자신을 향했다. 서류철 속에서 김민준, 즉 강지훈과의 만남에 대한 짧은 요약이 눈에 띄었다. 지훈이 가출 후 사회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기, 이수아는 그 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던 미혼모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만났고 사랑했고 가족을 이루었다. 강지훈은 그곳에서 비로소 김민준이 되어 존재의 이유를 찾았던 것이다. 그의 삶은 강 회장이 제공했던 모든 것보다 훨씬 풍요로웠다. 강대호는 비서실장에게 이수아를 조용히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아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강씨 가문의 삶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이수아가 일하는 아동복 매장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강대호와 이수아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다. 강 회장은 격식 있는 양복 대신 비교적 평범한 코트를 입고 나왔지만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여전했다. 이수아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그녀는 지난번 묘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흐트러짐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강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강대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수아 씨, 나는 강 회장이야. 당신이 내 아들 강지훈, 김민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새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라는 것도 말이다. 이수아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축하 말씀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가요? 김민준 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회장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강대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강씨 가문으로 데려오고 싶네. 그들은 마땅히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야 해. 최고의 환경이요. 그건 회장님 기준으로 최고의 환경일 뿐입니다. 이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평범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김민준 씨도 그걸 원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단호함에 놀랐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부와 권력 앞에서 이토록 흔들림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재산 분배에 대한 욕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이혼이나 양육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세. 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당신도 아이들과 함께 강 씨 가문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제공할 것이다. 이수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보호요. 김민준 씨는 회장님의 보호를 피해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세상으로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수아 씨, 현실을 보게 새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아니야. 강 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그리고 당신 혼자 그들을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힘든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수아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회장님,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김민준 씨의 바람대로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강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협상 테이블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강압적인 동시에 호소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 일세.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해.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나 아들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을 손주들에게라도 해주고 싶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아는 그제야 강 회장의 단단한 외피 속에 숨겨진 고독과 슬픔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동정심이 일었지만 이내 경계심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회장님의 후회는 회장님께서 감당하십시오. 저희는 김민준 씨의 묘비에서 이미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이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강 회장에게 다시 한번 아들을 잃은 듯한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권력도 돈도 그녀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강대호는 최 실장에게 지시했다. 이수아 씨의 주변에 비밀리에 경호 인력을 배치해. 그리고 아이들을 해치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해. 그녀가 원치 않아도 아이들은 내 보호 아래 있어야 해. 그는 강압적인 방법 대신 이수아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거절은 합당했다. 그녀는 아들의 숨겨진 보물이었고 그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진심을 보여야만 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직접 이수아의 집 근처에 나타났다. 그는 낡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수아는 아이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살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이수아는 재빨리 달려가 안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가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에서 지훈이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는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바쁜 사업 때문에 지훈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엄격한 아버지이자 그룹의 후계자를 키우는 스승이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이수아를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최 실장을 통해 서류 하나를 전달했다. 그것은 강지훈 유족을 위한 임시 후견인 및 생활보조 협약서였다. 협약서에는 이수아와 아이들에게 일체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이나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수아는 그 서류를 읽고 혼란스러워했다. 이것은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마치 한 발 물러선 어른의 간절한 호소처럼 느껴졌다. 특히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다는 강 회장의 송을씨 메모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었다. 재벌가의 돈과 권력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려 왔다. 그녀는 김민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평범한 삶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아는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해보게. 강 회장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남긴 추억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정말 아이들의 할아버지로서 다가오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사는 동네, 저희가 가는 놀이터에서 김민준의 아버지로서 다가와 주십시오. 저택으로 가는 건 아직은 안 됩니다. 이수아의 제안은 강 회장에게는 모욕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낡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손주들을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역할을 구걸해야 했다. 조다, 이수아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나는 이제 김민준의 아버지로 그 아이들을 만날 것이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세하지만 진심 어린 떨림이 있었다. 이수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놀이터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의 엄마로서 하는 모든 결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약속하지. 강대호는 그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잃어버린 아들의 삶이 이제 세 손주와 한 여인을 통해 그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희망적인 시작이었다. 일요일 오후 2시. 이수아와 아이들이 자주 찾는 동네 놀이터. 강대호 회장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수백만 달러짜리 양복 대신 그는 실장이 급히 준비한 짙은 남색 캐시미어 코트와 단정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차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경호원들은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되었다. 강대호는 그 모든 위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평범한 동네 놀이터와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놀이터에는 새 쌍둥이가 모래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강 이산, 그리고 이슬이었다.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 강지훈이 이 세상에 남긴 사랑의 결실이었다. 이수아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발견했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고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강 회장은 느릿하게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단호함 대신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수조 원대의 계약서를 체결해온 그였지만 4살짜리 아이들과의 대화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세 아이 중 가장 활발해 보이는 이강이 먼저 그를 발견했다. 이강은 큰 눈을 깜빡이며 낯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아이는 아직 할아버지라는 호칭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수아는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이분은 너희 아빠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분이야. 그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잠시 미화된 단어를 선택했다.
아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쓰렸지만 이수아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 행동은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이었다. 안녕, 나는 김 할아버지라고 해. 너희 아빠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이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자신의 손주들 앞에서 강 회장이 아닌 김 할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가장 조심성이 많은 이슬이 엄마 뒤로 몸을 숨겼다. 반면 이사는 강 회장이 들고 있던 작은 종이 가방에 관심을 보였다. 할아버지, 그거 뭐야 우리 거야.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래, 너희들 주려고 작은 선물을 가져왔단다. 아빠가 너희 나이 때 아주 좋아했던 장난감이었지. 가방 속에는 조립식 나무 블록과 작은 공룡 인형이 들어있었다. 값비싼 수입 장난감 대신 소박하지만 튼튼한 장난감들이었다. 이것은 최 실장이 강지훈의 어린 시절을 조사하여 얻은 정보로 준비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장난감들을 받아들었다. 그들의 순수한 반응은 강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돈이 아닌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사했다는 사실에 묘한 충족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강대호는 새 아이와 함께 모래놀이를 했다. 그는 그룹 경영에서는 날카로운 전략가였지만 모래성 쌓기에서는 완전히 무능했다. 아이들은 그의 서툰 손놀림에 해맑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강 회장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였다. 이수아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대할 때만큼은 권위적인 회장이 아닌 그저 잃어버린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외로운 노인이었다. 이강이 다가와 강 회장에게 물었다. 김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왜 하늘나라에 갔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강 회장의 목을 메이게 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수아가 개입했다. 강가, 아빠는 아주 멋진 별이 되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아빠 친구 할아버지도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주러 오신 거야. 강 회장은 이수아의 임기응변에 감사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맞아, 너희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할아버지는 너희 아빠를 많이 사랑했단다. 사랑했다는 말은 그가 아들에게 생전에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표현해 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그 말이 그의 입 밖으로 나오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이수아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이수아는 그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오늘은 이쯤 하시죠. 다음에 또 오셔도 됩니다. 약속대로 아이들이 원할 때만. 강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과 잠시 포옹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을 일으킬 때 그는 새 아이가 동시에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는 따뜻한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그가 느껴보지 못했던 아들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한 포옹이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최 실장에게 말했다. 새 아이의 이름을 강지훈의 호적에 정식으로 올리는 절차를 밟게, 그리고 이수아 씨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디스크릿하게 할 방법을 찾아보게.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녀의 삶이 너무 고되지 않도록, 하지만 그의 지시가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등장했다. 강 회장의 조카이자 강지훈이 갑자기 사라진 후 그룹 경영권 승계를 노리고 있던 강성호 상무였다.
강성호는 강 회장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했고 이수아와 새 쌍둥이의 존재를 알아냈다. 강성호의 정보원들은 이수아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강성호는 이 존재들이 자신의 후계 구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을 직감했다. 강성호는 강 회장을 찾아와 교묘하게 떠보았다. 숙부님,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 강씨 가문에 새로운 가족이라도 생긴 걸까요? 강대호는 조카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다. 강상무, 자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자네는 맡은 일에만 충실하게. 내 가족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강성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강 회장의 분노가 자신의 추측이 옳았다는 증거임을 확신했다. 강성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숙부님, 강지훈이 5년 전에 죽은 후 강씨 가문은 후계자 문제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아이들과 여인이 가문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입 다물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설이 같았다. 이수아 씨와 아이들은 내 핏줄이야. 그들은 정체불명이 아니야. 그들을 함부로 건드린다면 강 상무자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강성호는 강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위협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수아와 아이들의 존재를 언론에 흘리거나 더 나아가 그들을 이용하여 강 회장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수아를 강 회장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는 것이었다. 그는 이수아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평범한 삶에 재벌가의 그림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할 작정이었다. 강성호의 움직임은 이수아의 주변을 맴도는 최 실장 측 경호원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최 실장은 즉시 강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강성호 상무 측에서 이수아 씨의 정보를 캐고 있습니다. 곧 직접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호는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족을 아들의 사촌이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수아에게 정식으로 보호를 요청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수아에게 접근하는 대신 그녀의 직장 상사에게 비밀리에 연락하여 이수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이수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세심하게 노력했다. 이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급여가 2배로 인상되고 아이들의 어린이집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의아해했지만 이것이 강 회장의 배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고뇌에 빠졌다. 거절해야 마땅했지만 새 아이를 키우는 고단한 현실 앞에서 이 지원은 너무나 달콤하고 필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아이들을 위해 잠시나마 이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의 이러한 갈등은 강 회장에게 보고되었다. 강대호는 안도했다. 이수아는 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용감한 어머니였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존중하기로 했다. 강대호 회장의 서재. 고요하지만 짙은 후회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이 정리해온 강지훈의 유품 상자 앞에 앉았다. 그 안에는 강 회장이 평생 동안 외면해왔던 아들의 진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품 중에는 지훈이 김민준으로 살 때 작성했던 낡은 가죽 노트가 있었다. 노트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센터에서의 봉사활동 기록, 이수아와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찰기로 채워져 있었다. 강대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아들의 필체는 굳건하면서도 따뜻했다. 한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비웃으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비로소 살아 숨쉰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나의 평범한 세상. 그 글을 읽는 순간 강 회장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아들의 성공을 후계자의 지위로만 평가했고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를, 짓밟았던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우는 그에게 부와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삶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수에게 보내려 했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에 초안이 있었다. 수에게 내가 너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혹시 내가 너희 곁을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부디 강해져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엄마이고 나는 너와 함께했던 김민준으로서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강 회장은 편지에서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지만 그보다는 아들이 이수아에게 의지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안식처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강 회장에게 보내려 했던 짧은 메모였다. 아버지, 저는 후계자가 되기를 거부했지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으로 살면서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고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잊어주십시오. 메모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아래에는 잉크가 번진 작은 얼룩이 있었다. 강대호는 그것이 아들의 눈물이었음을 짐작했다. 지우는 그를 떠났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외로움을 걱정했던 것이다. 강 회장은 그 노트를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방감이었다. 그는 아들이 용서했음을,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한편 이수아는 강 회장이 보낸 지원금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는 그 돈이 김민준과의 순수한 사랑을 더럽히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강 회장의 진심이 궁금했다. 그는 단순히 책임감을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그녀는 강 회장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서툰 애정에서 후자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가 왜 갑자기 자신과 아이들에게 이토록 집착하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하고 싶지 않았다. 김민준의 아내로서 그녀는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이수아를 불렀다. 재벌 그룹의 최고층 집무실은 웅장하고 압도적이었지만 이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어머니의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진심이 궁금합니다. 왜 김민준 씨가 돌아가신 지 5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저희를 찾으시는 건가요? 돈으로 속죄하려는 것입니까? 강대우는 자신의 책상 위 유리판 아래에 놓인 아들의 메모를 가리켰다. 이수아 씨, 나는 이 메모를 오늘 아침에야 읽었네. 나는 아들이 나를 미워하고 떠났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5년의 지옥이었지. 하지만 이 메모와 당신,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알았네. 아들은 나를 사랑했고 다만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속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아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싶네. 그의 고백은 솔직하고 무방비했다. 이수아는 그가 재벌 회장의 가면을 벗고 한 명의 늙은 아버지로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독과 슬픔을 읽어냈다.
저는 김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가 가진 배경이나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고백했을 때 저는 다만 그가 자신의 가족이 필요했던 외로운 남자임을 알았습니다. 이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김민준의 기억이 그녀를 압도했다. 저는 회장님의 돈이나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진심만큼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김민준 씨의 마지막 바람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고 말했다. 고맙네, 이수아 씨. 당신은 강지훈에게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야. 하지만 이 세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그는 강성호 상무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수아가 강씨 가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강성호는 내 아들의 유산을 노리고 있어. 당신과 아이들의 존재가 공표되는 순간 그들은 표적이 될 것이네. 나는 당신에게 이 저택에 영원히 살라고 요구하지 않아.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만이라도 이 저택의 부속 건물에 머물러 주게. 강씨 가문의 보호 아래에서 말이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수아는 망설였다. 재벌가의 저택, 그 화려함과 권위가 그녀의 소박한 삶을 망가뜨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에서 그녀는 진심 어린 걱정을 읽었고 아이들을 향한 위협에 대한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회장님의 부속 건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일을 할 것이고 제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강대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사업상의 승리에서 나오는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할아버지의 미소였다. 좋네, 이수아 씨. 나는 당신의 강인한 모습을 존경해. 우리는 당신과 아이들의 삶을 존중할 것이네.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며칠 후 이수아와 새 쌍둥이는 강 회장 저택의 부속 건물로 이사했다. 그곳은 본체와 분리된, 하지만 엄격하게 보호되는 공간이었다. 이수아는 이 거대한 저택의 그림자 아래에서 김민준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삶을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강성호의 시선이 어디선가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씨 가문의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외로운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강대호 회장의 저택, 청남제의 부속 건물, 이수아는 새 아이 이강, 이산, 이슬과 함께 그곳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다. 부속 건물은 일반적인 주택보다 훨씬 호화로웠지만 본체에서 풍겨나오는 재벌가의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곧 익숙한 모래 놀이터와 친구들을 그리워했다. 이수아는 아이들의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웃고 놀아주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김민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소박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분투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아는 본체의 정원에서 강대호 회장과 마주쳤다. 강 회장은 아침 산책 중이었고 이수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속 건물 주변을 걷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낯선 환경 탓인지 다소 경계하는 기색이었다. 이강과 이사나, 이슬아, 어젯밤 잘 잤니?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멋진 정원이 있단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이슬이가 이수아의 치마 뒤에 숨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우리 집이랑 너무 달라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이의 솔직한 그리움은 강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수아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아가.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여긴 잠시만 지낼 곳이야.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빠 친구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란다. 강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저택이나 막대한 부가 아니라 안정감과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했다. 그는 이수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수아 씨, 내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군.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겠네.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지도해 주겠나.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수아는 놀랐다. 강 회장과 같은 거물이 자신의 서툰 모습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다. 회장님, 아이들에게는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과 솔직한 대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강씨 집안의 아이들이기 전에 김민준의 아이들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김민준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성호 상무는 이수아와 아이들이 저택 부속 건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이 존재들이 강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고 후계 구도를 완전히 뒤엎을 것을 우려했다. 강성호는 강 회장에게 보고하러 본체로 들어가는 척하며 부속 건물 주변을 서성였다. 그는 이수아에게 직접 경고하여 그녀를 스스로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이수아가 세탁물을 들고 부속 건물을 나서려 할 때 강성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재벌가의 교활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수아 애씨 맞습니까? 저는 강성호 상무라고 합니다. 강 회장님의 조카이자 강지훈 씨의 사촌형이죠.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비웃음이 숨어 있었다. 이수아는 그를 경계하며 세탁물을 가슴에 안았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회장님 외에는 강씨 집안 사람들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이유가 있죠. 강성호는 비웃었다. 당신은 아주 영리한 분이시더군요. 정체불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강씨 가문의 심장부까지 들어오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훈이 형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지금쯤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떠나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수아가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재벌가의 그림자는 당신의 소박한 행복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지훈이 형이 왜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어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과 아이들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지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강성호의 말은 교묘했다. 그는 김민준의 진심을 왜곡하여 이수아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이수아는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김민준이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삶이었지 이런 위험한 보호가 아니었다. 저는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수아는 굳건히 대답했다. 회장님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강성호는 그녀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아이들을 볼모로 재산을 노리는 기생충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지훈이 형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떠나십시오. 이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수아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아이들을 지키는 어머니였다.
강 상무님, 저는 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보물입니다. 저는 그 어떤 위협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강성호의 옆을 단호하게 지나쳐 부속 건물로 들어섰다. 강성호는 분노했지만 섣불리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는 이수아의 강인함이 예상 밖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보통의 연약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이 일은 즉시 최 실장을 통해 강 회장에게 보고되었다. 강대호는 서재에서 강성호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그는 조카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강성호 당장 이수아 씨와 아이들 주변에서 물러서 네가 감히 내 손주들을 위협해 단 한 번만 더 그들을 건드린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강성호는 전화 너머로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강 회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강성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 회장의 분노가 오히려 이수아에 대한 집착을 증명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이수아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나무 블록을 가르치고 정원에서 꽃들을 소개해 주었다. 새 쌍둥이는 서서히 이 김 할아버지의 서투른 애정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이슬이는 강 회장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품에 안겨 김민준이 좋아했던 동요를 불러달라고 졸랐다. 강 회장은 눈물을 머금고 어릴 적 지훈에게 불러주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순간 지훈의 그림자와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이 강 회장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이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재벌과 보통 사람의 관계가 아닌 고독한 노인과 순수한 손주들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김민준의 갑작스러운 죽음, 강성호의 위협적인 태도. 과연 김민준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 그녀는 김민준의 유품에서 발견했던 사고 당일 찍힌 사진 한 장을 떠올렸다. 그 사진에는 김민준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는 모습과 그의 차 주변을 맴도는 낯선 검은색 세단에 희미한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강대호 회장과 이수아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로 인해 잦은 접촉을 이어갔다. 강 회장은 이수아를 대하는 태도에서 점차 사업가적인 냉철함을 거두고 진심을 담은 협력자의 자세를 취했다. 그는 이수아의 강인함과 지혜를 인정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부속 건물을 방문했다. 새 쌍둥이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이수아는 거실에서 수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이들이 당신을 많이 따르는군요. 강지훈이 당신을 사랑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순수하고 강한 사랑. 회장님께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수아는 바늘을 멈추고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 상무님의 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강 상무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집에 있는 것이 김민준 씨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강성호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오. 강지훈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했네. 그는 당신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지만 그가 원했던 평범함은 재벌가의 음모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 돼.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의문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유품 상자에서 찾았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강 회장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저는 김민준 씨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고 당일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김민준이 퇴근하는 모습과 함께 그의 차량 뒤편에 희미하게 찍힌 검은색 대형 세단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세단의 디자인은 강씨그룹의 임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최고급 세단과 흡사했다. 강대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돋보기로 자세히 살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사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들의 죽음이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이수아, 애시씨, 이 사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김민준 씨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강 상무님의 태도와 회장님의 경고를 들으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아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사진은 내게 맡기시오. 나는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에 어떤 의문이라도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낼 것이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 회장은 즉시 최 실장에게 지시하여 5년 전 강지훈의 교통사고 기록을 재검토하고 사진 속 차량의 소유주를 비밀리에 추적하도록 했다. 그의 조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그는 강씨 가문 내부에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공범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CCTV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 차량에 대한 감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결정적으로 사진 속의 차량은 강성호 상무의 개인 차량과 모델과 색상이 일치했으며 사고 당일 그 차량이 사고 현장 주변을 운행했다는 기록이 확보되었다. 물론 강성호의 차량은 이미 사고 직후 폐차되어 물증은 남아있지 않았다. 최 실장은 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정황상 강성호 상무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지훈 전무님께서는 사고 직전에 그룹의 핵심 기밀을 알게 되었고 강 상무에게 후계자 자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키우려 했던 조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니. 그는 분노와 함께 지훈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 사실은 강 회장과 이수아의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혹은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엄마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들과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 동맹이 되었다. 강 회장은 이수에게 강성호의 비열한 음모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성호는 강지훈이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그가 가진 그룹 내의 영향력을 두려워했네.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 이수아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복수하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떤 불의를 겪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성호는 당신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그 약점을 역이용해야 해. 강 회장이 냉철하게 말했다. 당신은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청남제에 머무르면서 강성호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해. 그리고 나는 그룹 내부에서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것이네.
이수아는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강 회장의 지시대로 강성호 앞에서 의도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이들을 통해 강 회장에게 의존하는 척 연기하기로 했다. 그것은 김민준의 복수를 위한 그녀의 고독한 희생이었다. 그녀의 연기는 강성호를 안심시켰다. 그는 이수아가 재벌가의 삶에 익숙해져 점차 평범한 삶을 잊고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이제 이수아를 이용하여 강 회장을 압박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강성호는 강 회장에게 이수아와 아이들의 존재를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숙부님, 지훈이 형의 사생아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해결하시죠. 제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낼 비용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대우는 태연하게 강성호의 협박을 받아들였다. 강상무,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만 이수아 씨와 아이들은 내 핏줄이야.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강 회장은 강성호에게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 사이에 그는 그룹 내부의 감사팀을 동원하여 강성호의 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수아의 사진 한 장이 거대한 재벌가 음모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된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강 회장은 다시 부속 건물을 찾았다. 그는 이수아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시오. 강지훈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숙제일세. 나는 당신이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이겨낼 것이라고 믿네. 이수아는 강 회장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의 아버지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굳게 다짐했다. 진실을 향한 강 회장과 이수아의 비밀 동맹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 회장은 외부적으로 강성호 상무와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리는 듯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강성호에게 오만함을 불어넣었다. 강성호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이수아를 이용한 최후의 압박을 준비했다. 이수아는 강 회장의 지시대로 강성호의 시야 안에서 연약한 싱글맘의 연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본체 정원을 산책하며 일부러 강성호가 보는 앞에서 강 회장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모든 것은 강성호에게 그녀가 재산에 눈이 멀어 강 회장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강성호는 이수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수아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비열한 협박을 실행에 옮겼다. 어느 날 오후, 강성호는 이수아가 홀로 아이들을 재우고 있을 때 부속 건물로 찾아왔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수아에게 녹음 파일을 하나 들려주었다. 그것은 강 회장과 강성호가 경영권 문제를 두고 다투는 내용이 담긴 조작된 대화 파일이었다. 이수아, SC, 강 회장님은 당신과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문의 경영권 싸움에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강성호는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다. 제가 당신에게 큰 돈을 줄 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해외로 떠나십시오. 그 돈으로 아이들을 평생 편안하게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이수아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강 회장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연약한 목소리로 떨리는 척 연기했다. 저는 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준 씨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강 상무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회장님께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성호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강성호는 이수아의 반응을 보고 만족했다.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다. 당신은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과 아이들의 존재를 언론에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노리는 불순한 여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아이들은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겁니다. 강성호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위협했다. 더 나아가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떠나십시오. 이것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수아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련임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협박은 그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김민준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성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 상무님,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제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강성호는 당황했다. 그는 이수아가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신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강성호는 차갑게 경고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수아는 강성호가 사라지자마자 강 회장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강성호의 협박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며 이제는 최종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임을 알렸다. 강 회장은 이수아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동했다. 이수아 씨, 당신은 강지훈이 선택한 사람답게 용감하오. 이제 때가 되었네. 내일 아침 나는 이 사진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그룹의 정기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사회는 강성호가 주도하는 강 회장 불신임 안건을 논의하는 긴장된 분위기였다. 강성호는 자신이 확보한 강 회장의 비리 의혹 자료를 내세우며 강 회장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 했다. 강 회장님께서는 최근 사적인 문제, 특히 강지훈 전무의 사생아 문제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계십니다. 강성호는 이수아와 아이들의 존재를 조롱 섞인 단어로 언급했다. 강 회장님은 이제 그룹을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사임하십시오. 강 회장은 강성호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 사진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는 오늘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 회장은 연설을 시작했다. 강성호 상무가 언급한 강지훈의 아이들은 나의 자랑스러운 손주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강 회장은 최 실장이 확보한 모든 증거, 즉 강지훈의 사고 기록 재검토 보고서, 사진 속 차량의 운행 기록, 그리고 강성호의 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이사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훈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거부하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으나 강성호 상무의 비열한 음모로 인해 살해당했습니다. 강 회장은 강성호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고 이제는 아들이 남긴 유일한 가족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후계 구도와 관련된 비극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강성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사회장은 충격과 공포로 술렁였다.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가려 했으나 미리 배치된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숙부님 아닙니다. 이건 모두 조작입니다. 강성호는 발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 혐의는 그를 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유품에서 발견된 메모를 꺼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마지막 심경을 읽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으로 살면서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고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메모를 너무 늦게 보았네. 나의 오만함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 하지만 이제 나는 강지훈의 마지막 유산을 지킬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수아 씨와 세 아이들. 이수아는 부속 건물에서 이사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 회장의 눈물과 고백, 그리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용감한 행동을 보며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남편, 김민준의 명예가 드디어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강성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룹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진실의 폭로는 강 회장에게 다시 한번 그룹을 통제할 힘과 무엇보다 아들의 가족에 대한 정당성을 안겨주었다. 강성호 상무가 체포되면서 그룹은 잠시 소용돌이쳤으나 강대우 회장의 단호한 조치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언론은 강씨 그룹의 비극적인 후계 구도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을 대서특필했고 이수아와 새 쌍둥이의 존재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강 회장은 외부의 모든 간섭으로부터 그들을 철저히 보호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이수아는 강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경계심을 품은 채 서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남편의 억울함이 풀린 것에 대한 감사의 빛으로 빛났다. 회장님, 강성호 상무님의 죄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 씨는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이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었네. 나는 당신 덕분에 강지훈이 원했던 삶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밝힐 수 있었어.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들은 이제 김민준이라는 공통의 상실과 진실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이수아를 며느리로 대하기 시작했고 이수아는 그를 시아버지로 존경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수에게 더 큰 짐을 안겨주었다. 이수아 씨, 나는 그룹 전체를 정화하고 다시 세우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네. 하지만 나는 이미 늙었어. 강지훈이 남긴 세 아이들은 이제 정식으로 강씨 가문의 핏줄로 등록될 것이네. 나는 그 아이들이 강지훈의 목까지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네. 이수아는 놀랐다. 그녀는 아이들이 강 회장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지만 다시금 후계자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김민준이 그토록 거부했던 삶이었다. 회장님, 저는 아이들이 김민준 씨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회장님의 바람은 김민준 씨의 뜻과 어긋납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세상은 강성우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아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또 다른 강성호가 나타나 이 아이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네. 나는 그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지킬 힘을 갖기를 바라네. 강 회장은 이수에게 강지훈이 남긴 미공개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유언장에는 강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다시 맡기되 새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이수아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며 그룹의 재산은 사회 환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당신에게 아이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남겼네. 그리고 내게는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를 남겼지. 우리는 함께 강지훈의 마지막 바람을 완성해야 하네. 강 회장은 이수아에게 이 저택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수아의 지혜와 강인함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믿었다.
이수아는 고뇌했다. 그녀의 소망은 소박했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어머니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때까지 저는 이수아로서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일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저는 이 저택의 사모님이 아닌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강 회장은 환하게 웃었다. 충분하네, 이수아 씨. 당신의 강인한 영혼을 존경하네.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아이들을 키워갈 것이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위에 세워졌다. 강 회장은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은 이제 김 할아버지에게 스스럼 없이 안기고 어리광을 부렸다. 이강, 이산. 이슬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5년 만에 청남제를 가득 채웠다. 강 회장은 이수아에게 강지훈의 따뜻한 마음을 물려받았고 이수아는 강 회장에게서 삶의 안정감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수아는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아동복 매장에 나가 일을 했다. 강 회장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최 실장을 통해 그녀의 직장 환경을 비밀리에 개선해 주었다. 이수아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이슬이가 강 회장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아빠는 강지훈이 아니고 김민준이었어요? 강지훈은 나쁜 사람이에요. 강 회장은 이슬이를 안아 올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다, 아가야. 강지훈도 김민준도 모두 너희 아빠였단다. 강지훈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김민준은 너희 아빠가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야. 너희 아빠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찾고 싶어 했단다. 김민준은 너희 엄마를 만나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너희 새 쌍둥이를 얻었지. 너희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었어. 그는 세상의 권력 대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란다. 강 회장의 설명을 들은 이슬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아빠가 2개의 이름을 가진 특별하고 용감한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수아는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아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선택한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했다. 강 회장과 이수아는 아이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명문 교육을 시키려 했지만 이수아는 아이들에게 인성과 사회성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이견은 결국 김민준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절충되었다. 아이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도 주말에는 이수아와 함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보통 사람들의 삶을 경험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면서도 평범한 삶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웠다. 강 회장은 이수아를 통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성을 되찾았고 이수아는 강 회장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얻었다. 그들은 김민준이 원했던 사랑과 진실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강성호의 몰락 이후 강씨 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강대호 회장은 아들 강지훈이 생전에 관심을 가졌던 사회공헌 분야에 그룹의 자산을 대규모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수아와 긴밀히 협력하여 김민준의 이름으로 청소년과 미혼모를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는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가 갈망했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이수아는 재단의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그녀의 경험과 진심은 재단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녀는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대신 재단 대표 이수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그녀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어느 날 이수아는 재단 설립 서류를 검토하던 중 김민준이 작성했던 오래된 자원봉사 기록을 발견했다. 그 기록에는 그가 생전에 해결하려 했던 한 가지 미스터리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성호 상무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최초의 단서였다. 기록에 따르면 김민준은 자원봉사를 하던 중 우연히 강성호가 그룹의 공익재단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세탁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직접 나섰지만 결국 강성호의 방해와 위협에 직면했던 것이다. 김민준은 후계자 자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스스로 강씨그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김민준으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이수아는 이 사실을 강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김민준 씨는 단순히 평범한 삶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성호 상무님의 비리를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대우는 아들의 진정한 희생을 깨닫고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재벌가의 권력 다툼을 벗어나려 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자신의 생각 자체가 오만이었음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그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내 아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했어.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 사업가의 냉철함만을 가르쳤지. 정의로움을 지키는 용기를 가르치지 못했어. 이수아 씨, 당신이 내 아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군. 이수아는 조용히 강 회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는 김민준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고 그의 용기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강성호에 대한 법적 처벌은 진행 중이었으나 그는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변호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려 했다. 강 회장은 강성호가 재판에서 풀려나 다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때 이수아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강성호의 비리를 알고 있는 결정적인 내부 증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증인은 과거 강성호의 밑에서 일했던 비서였고 강성호의 압박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이수아는 강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비서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비서를 만나 김민준이 강성호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이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당신이 지금 침묵한다면 강성호는 다시 세상으로 나와 또 다른 김민준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심과 죄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를 위해 용기를 내주십시오. 이수아의 진심 어린 호소와 눈물은 비서의 양심을 움직였다. 결국 그 비서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성호의 살인교사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강성호의 모든 죄는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민준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의문이 마침내 해소된 것이다. 이 사건은 강 회장과 이수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강 회장은 이수아의 용기와 지혜가 자신의 재력이나 권력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그룹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들의 유산을 완성하는 동반자로 인정했다. 한편 새 쌍둥이 이강, 이산, 이슬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입학했다. 그들은 여전히 김 할아버지를 가장 좋아했고 강 회장은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생애 마지막 행복을 만끽했다. 아이들은 강 회장에게는 기쁨을, 이수아에게는 희망을 선사했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보다 정의로운 삶의 가치와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고 싶어 했다.
그는 이수아에게서 배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수했다. 이수아는 아이들에게 아빠 김민준이 얼마나 평범한 삶을 사랑했고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두 개의 이름, 강지훈과 김민준을 가진 아빠를 영원한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강성호의 처벌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이후 청남제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강대호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이수아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다. 그는 잃어버렸던 5년의 세월을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채워나갔다. 강 회장의 변화는 놀라웠다. 냉정하고 권위적이었던 그는 이제 아이들의 유치원 발표회에 참석하고 서툰 솜씨로 낚시를 가르치는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이수아를 통해 인간적인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웠다. 이수아는 김민준이 남긴 재단의 운영에 전념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받았지만 그 돈을 자신의 사치가 아닌 재단의 공익적 활동과 아이들의 교육에만 사용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한 삶의 방식을 유지했다. 강 회장은 이수아의 헌신적인 삶의 태도를 존경했다. 그는 어느 날 이수아에게 그룹의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제안했다. 이수아 씨, 당신이 강지훈의 유산을 가장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의 진심과 용기가 그룹의 미래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네. 이수아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강 회장의 간곡한 요청과 김민준의 유언에 따라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재벌가의 회장 부인이 아닌 사회에 빛이 되는 공익재단의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김민준이 꿈꾸었던 가치들을 현실로 구현해냈다. 새 쌍둥이는 강 회장과 이수아의 사랑 아래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따뜻함을 동시에 물려받았다. 이강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리더로, 이사는 예술적인 감성을 지닌 창작자로, 그리고 이슬은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다. 강 회장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는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손주들에게 쏟아부었고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임을 깨달았다. 그의 고독했던 삶은 이제 가족의 온기로 충만해졌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강대호 회장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이수아와 새 손주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는 아들에게 속죄했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으며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그룹의 미래를 안정시켰다. 이수아 씨, 고맙네. 당신은 나의 진정한 가족이었어. 아이들을 부탁하네. 그의 마지막 말은 감사가 아닌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긴 부탁이었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이수아는 아이들의 후견인으로서 그룹의 공익재단 운영에 더욱 매진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남긴 유언과 강 회장의 뜻에 따라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룹의 직접적인 경영권 승계를 유보하고 그 대신 사회공헌 활동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새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강 회장이 물려준 그룹 경영권을 탐하기보다 어머니 이수아가 보여준 가치 있는 삶을 따랐다. 그들은 재산 대신 봉사와 나눔을 선택했던 아버지 김민준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그 묘지로 돌아간다. 맑게 갠 봄날, 이수아는 이미 장성한 새 아이와 함께 강지훈 김민준과 강대호 회장의 합장된 묘를 찾았다. 이제 이수아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묘비에 조용히 꽃을 놓았다. 두 개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아래 두 세대의 고독과 오해가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사랑과 이해, 용서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여보, 그리고 아버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수아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이들은 아버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영원히 당신들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새 쌍둥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지훈의 순수함과 강대호의 강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지만 대신 인간적인 가치를 선택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아버지 강지훈, 김민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다. 이수아와 아이들은 묘지를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굳건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족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